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난 시간 관사편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관사에 대해 좀 막연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짧은 영상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다 보니 설명을 들어도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침 댓글에 좋은 질문들이 눈에 띄더군요. 대댓글로 답변 드리기에는 분량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아예 추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이크는 경계가 확실하니까 덜을 안 붙인다지만 The Great Salt Lake 같이 덜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호수는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관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The Great Salt Lake는 정관사가 떡하니 붙어 있네요. 헷갈리겠으리. 왜 그럴까요? 자, 이름 자체의 느낌이 이게 맞습니다. 만약 레이크를 먼저 썼다면 Lake Great Salt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Great Salt가 레이크 앞으로 오면서부터는 Great 앞에 더가 붙어야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Great Salt 자체가 특정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크고 짠 그런 소금 호수라는 그런 일반 호수들 중에 하나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를 붙여줘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유타주의 Great Salt Lake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산의 경계가 확실하면 특정한 산으로 이루어진 산맥도 경계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산맥에 어떤 산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 않나요? 확실한 경계를 가진 산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산맥도 경계가 확실하다. 사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세계에서 부분의 합이 항상 전체가 될 수는 없죠. 강제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산까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인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마운틴즈라고 했을 때 원어민들은 일단 막연한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뭔가 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알프스 산맥을 The Alps라고 하지 않고 그냥 Alps라고 한다면 알프라는 똑같은 이름의 산이 여러 개 모인 그런 복수 명사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요. 알프스 산맥에 포함된 유명한 산 중에 마터호른이라는 게 있는데 산이지만 더를 붙이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마터호른 유명한 산이죠. 일단 더 마터호른은 원래 산 이름이 아니라 봉우리 명칭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또한 독일어로 마터, 초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horn, 뿔. 아까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처럼 일반 명사의 조합이지요. 만약 초원의 봉우리라고 한다면 전 세계 많은 봉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덜을 붙임으로써 그 마터호른 하면서 이 봉우리를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일반적인 산 이름으로 부른다면 마운트 매터호른이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몽세르뱅으로 불리고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일정한 형태가 안 떠오르고 추상적인 존재에 해당할 것 같은데 왜 I've got an idea 라고 부정관사를 붙이나요? 네. 자,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나 개념으로밖에 안 느껴지지만 원어민들에게 아이디어라는 단어는 포스트잇에 적은 듯한 그런 여러 개의 생각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apology, excuse, 사과, 변명 형태도 없는 의식 속의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센다는 걸까? 하지만 그들은 사과나 변명, 아니 apology, excuse 같은 이런 단어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개체로 여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단어에 이제 붙이냐 안 붙이냐보다는 붙이거나 뗐을 때 관사를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관사가 안 붙지만 실제로는 on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가요? 아이스크림 물질보다는 한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콘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초크를 초크라고 했을 때 분필 한 자루가 떠오르시나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tree는 온전히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가산명사입니다. a tree라고 하죠.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여전히 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의 눈에는 더 이상 tree가 아니라 wood, 목재가 됩니다. 그런데 숲은 여러 나무가 모여서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자로도 숲을 님자를 쓰지요. 영어는 그런데 나무가 아니라 wood나 woods를 숲이라고 합니다. 왜 trees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의 사연을 알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관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관사 규칙보다는 명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상표명은 보통 상표를 붙인 개별적인 물건에 사용하므로 관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I bought a Ford. 나는 포드 자동차 한 대 샀다. 자, 포드가 고유 명사인데 어떻게 관사가 붙을 수 있나? 자, 간단합니다. 관사를 한번 빼볼까요? I bought Ford. 자, Ford는 회사명이죠? 고유 명사라 관사가 안 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회사를 샀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A를 관사를 다시 붙여볼까요? I bought a Ford. 자, 이젠 더 이상 회사 Ford가 아니라 여러 개의 Ford 중에 하나인 a Ford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형체를 가진 한 개가 되죠. 포드가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이 포드 자동차 한 대를 샀다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서울 시티홀, 김포 에어포트, 트라팔가 스퀘어, 코리아 내셔널 뮤지엄, 다우닝 스트리트, 그리고 디 유크레인.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확인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 시티홀, 김포 에어포트, 그리고 트라팔가 스퀘어는 그냥 딱 봐도 비슷한 구조로 보이시죠? 확실한 지역명이 붙어있는 고유명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김포, 트라팔가가 있는데 굳이 더를 붙인다면 규정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무관사로 사용합니다. 그냥 씁니다. 물론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에 있지만 트라팔가는 스페인 지명이 아니냐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알아야 한다면 뭐 어디 불안해서 입을 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스페인 트라팔가에 어떤 광장이 있다면 The Square of Trafalgar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김포공항도 외국인들에게는 사실 낯선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되게 서울을 붙입니다. 서울's 김포 에어포트라고들 많이 합니다. Korea National Museum은 그게 고유 명사라면 무관사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명사, 형용사, 명사 구조라서 이름이 좀 어색합니다. 영어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The National Museum of Korea라고 합니다. Downing Street, 이건 무관사입니다. Street 자체가 경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특정한 명칭으로 사용할 때는 관사 없이 사용합니다. The Ukraine. 자, 이 우크라이나는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Ukraine이라고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The Ukraine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일반 명사 앞에 정관사 하나 달랑 붙여준 셈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The Ukraine이라고 하면 사실 무척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사의 힘이 큽니다. 사실 해와 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The Sun, The Moon이라고 한다는데 사실 그보다는 우리가 아는 저 태양, 우리가 아는 저 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를 붙인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은 보통 명사이고 다른 행성에도 많기 때문에 다른 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그 달의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를 붙이는 것이죠. The Sun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해가 하나밖에 없지만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무수한 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Sun이라고 해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태양이 됩니다. 더를 붙임으로써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가 없게 되죠. 영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경계의 유무로 더를 생각한다는 것,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특히 이것은 장소와 관련한 고유 명사를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때마다 이유도 모르고 막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장소명은 그 이름 자체가 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 강, 산맥, 반도처럼 경계가 불확실한 것에는 더를 붙임으로써 심리적인 경계를 확실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이 있더군요. 하나하나 관사 사용에 당위성을 붙이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 이분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할 일이다 보니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기도 하지만 일반 학습자 입장에서 관사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칩니다. 끝이 안 나는 전쟁입니다. 제대로 된 기본적인 관사 규칙은 일단 확실히 새겨두고 제가 강조한 것들 있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많은 문장들을 통해서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관사와 명사를 함께 보면서 관사와 명사의 감각을 함께 깨워나가야 합니다. 유명한 격언이 생각이 나네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관사를 꾸준히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매달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사과를 심었는지 무를 심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관사는 마라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고요.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